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소폭 높여 마이너스 1.1%로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3%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윤성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을 하기로 하고 매입 약정은 연내 매입 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파주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1.06%를 기록했습니다. 파주의 주간 상승률이 1%대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울산은 지난주 대비 0.65%, 청원은 1.01% 상승하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지역도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정부가 추가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하면서 울산과 창원 그리고 천안 등 규제 지역에서 빠져있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의 핀셋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은요, 규제 지역의 집값도 잡히지를 않으면서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시고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좀 보기에 할만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우리는 도전이라는 걸 하지만은요. 요즘 서울 부동산,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부동산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 부동산 진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조금 익숙한 모습일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가장 부동산의 양극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소득 격차의 양극화는 있어도 K 양극화, 그게 뭘까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이번에 2020년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회사 동기입니다. 5년 차. 네, 두 분이 똑같이 자산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분은 있는 돈으로 항상 갭 투자를 했고 몸테크를 했고 계속 자산을 불려온 케이스고 이분은 나는 빚지기 싫다, 대출받기 싫다,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은 무섭다. 이런 생각으로 이분은 계속 전세로 사시다가 자산 격차가 약 11억 원이 차이가 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이제 아파트 갖고 그러는 건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이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는 너무 비싼데 내가 무슨 주택이야 라고 하셨겠지만, 자, 이거는 실제 케이스입니다. 2018년에 저희 회사로 이제 찾아오신 두 친구분, 둘 다 똑같이 2천만 원의 투자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 A라는 분은 제가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빌라를 추천을 드렸더니 빌라는 사는 순간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 결국은 투자를 못 하셨고, 자, B라는 친구분은 3억 원의 빌라 전세가 2억 8천, 그리고 투자금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갭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고, 올해 2년이 지난 새로운 세입자를 6월 달에 들이시면서 전세가가 2천이 오른 3억에 맞추셨죠. 그래서 이분은 2년 전에 투자했던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통장에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을 갖고 다시 3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2천 갭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A라는 친구는 그 2천만 원에서 월세가 그동안 올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다 보니까 자산이 1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2천만 원을 갖고 집이 두 개가 생겼죠. 결국 이 B라는 분은 3억 원과 3억 5천, 최소 이분이 나중에 갖게 될 자산 가치는 6억 5천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이 자산의 격차다. 그리고 양극화다. 이것이 지금 2020년을 바라보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택과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력에 따라서 과연 양극화, 어느 쪽에 여러분이 서게 되실지는 이제 갈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시무시한가요? 네.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특히 지역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서울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의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정부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 인구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책을 읽을 때 목차만 보고 속 내용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핵심은 뭐냐? 자, 이게 지금 도쿄의 집값 상승률 이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위성 도시들, 수도권의 지방 도시들인데, 자, 지금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도쿄와 그리고 다른 위성 도시 간의 집값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지금 핵심 지역 쪽으로 더 쏠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에 썼죠.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요. 여기에서 보시면 향후 30년에는 뭐가 되냐? 대도시만 살아남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는데 뭐냐? 2050년에 한국의 90세 인구수가 30세 인구수를 초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일은 누가 하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래서 사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이 계속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그 105개의 지자체 지역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서울 쪽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방 도시는 교육과 의료가 인프라가 감소합니다. 2억의 연봉을 줘도 지방의 병원에 가지 않는 의사, 그리고 계속 폐교되는 지방 학교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고령층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지로의 지금 집중 현상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수지가 있는데 가뭄이 났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어디로 모일까요? 중심으로 모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수심이 깊은 곳,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핵심지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서울의 그 집값과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또 심화시킨 게 바로 정부의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입니다. 자, 617과 710 규제, 역대 최대 강력한 규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자, 이 두 규제들의 핵심은 일단은 법인을 규제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중과시켜서, 자, 목적은 이겁니다. 법인과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들이 서울 부동산들이 출하가 되면서 매물이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를 목표로 세웠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 지역별 그 매수 비율입니다. 법인이 서울의 부동산을 1.8%,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낮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규제해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매물들은 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 주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서울의 지방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 여러분 보셨죠.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자, 양도세 절세 방법이 뭡니까? 비규제 지역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부터 파는 것이 양도세 절세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 핵심지 서울과 그리고 지방 도시 간의 부동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규제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다음 달 12월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내내 풀리게 되죠. 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지금 서울의 최장기간 7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토지 보상금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될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신도시 발표를 하면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발표했다고 내일 갑자기 아파트가 땅 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충분한 그 공급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단기 급등.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역대 정부에서 지금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무조건 토지 보상금 풀린다고 해서 시장이 급등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는 보상금 117조가 풀렸는데 이곳에는 오히려 서울 부동산이 중장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대부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금입니다. 우리 토지 보상금이라는 거는 보통 그 주변 지역에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토지 보상금이 지금 집중돼 있고 오히려 이때는 서울 수도권에 토지 보상금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2008년 1분기 전세가를 보시면 38%에서 41% 엄청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매매가 버블이 껴있다는 거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노무현 정부를 좀 보시면 보상금이 103조 원이 풀렸는데 이때는 판교 위례 신도시 토지 보상금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네, 서울 수도권이죠. 따라서 이 보상금 고스란히 서울 집값에 포함이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때 당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전세가율이 55%,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3기 신도시 볼까요? 3기 신도시 지금 토지 보상금 50조 원이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풀리는데 여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 왕수, 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네, 서울로 옵니다. 자, 이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10억에서 30억의 자산가 6천 명 이상이 생깁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6천 명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돈 어디로 갈까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에 투자할 처가 없는데 예.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1년 전에 집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전셋값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서초동에 있는 30평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 20억을 찍었다. 요 기사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억이라면은 뭐 웬만한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1년 전의 가격이었죠. 73주째 전셋값 상승하고 있고 우리가 임대차 3법이 딱 발효가 된 2, 3개월
안에 30평 기준으로 지금 전셋값 2억 원 상승했습니다. 많게는 4억 원 상승했죠. 그리고 신축 빌라, 그리고 투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가, 매매가, 변세가, 월세도 계속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왜 말씀드리냐?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또 한 번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역대 4번의 전세난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임대차 계약갱신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한번 전세난이 있었고,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 대신 전세를 많이 살았죠. 그리고 2015년에는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동반으로 전세가도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일어났는데 1989년과의 그 연관성이 좀 보이시죠? 국토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세난은 저금리 그리고 가구가 분화한 1인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금리는 10년째 저금리고요. 그리고 인구수 감소로 집값 하락할 거다라는 것은 정부의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임대차 3법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단기가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게다가 또 4년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굉장히 몇 년 동안 우리 전세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정부가 11월 19일 날 공급 대책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 대책이 지금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준 꼴밖에 안 됩니다. 자, 2022년 2년 안에 11만 채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파트는 3,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빌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공실의 오피스와 근린 생활 상가를 개조를 해서 또는 호텔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축 빌라를 또 매입을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약간 그 포인트 보셔야 되는 게 민간 투자가 하는 매물이 감소합니다. 왜냐? 공공에서 쓸어 가니까. 그래서 기존의 민간 거래 빌라 매물이 희소성이 생기죠. 공급이 딸리니까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빌라 갖고 신축급 빌라 갖고 있으셨던 분들 뭐 지금 종부세, 뭐 양도세, 뭐 다주택이라서 나 팔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입 약정가가 6억에서 최대 8억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의 기준가가 됩니다. 빌라 가격 치고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투자해 놓으셨던 빌라가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옆에 잠깐 표를 보시면 자, 공급이 왜 공급 갖고 그러냐. 저렇게 정부가 많이 한다는데 자, 요걸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매년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되는 게 4만 8천 가구가 새로 늘 공급이 돼야만 이 수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3만 7,500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났죠. 전세난이. 근데 내년 보시면 지금 반토막 딱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가면 또 반토막. 계속 하락하죠. 정부 얘기합니다. 3기 신도시 5년 안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5년 안에 공급이 될까요? 라는 게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가 있죠. 2012년에 하남 가밀지구가 사전 청약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을 받는데 7년 걸렸고요. 2025년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부터 1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지금 입주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 교산지구 토지 보상도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주변에 발굴이 됐죠.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금 또 주민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5년 안에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2019년에 보니까 5채 이상 10채, 뭐 50채 이런 다주택자 수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걸고 있는데 더 늘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서울의 무주택자도 늘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서울에 집 사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서울의 1주택자도 지금 가만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자, 올해 이제 종부세 그 고지서들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수도권도 처음 받아보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70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추정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광진, 마포, 성동구 보유세가 1,000만 원 정도를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막 1,000만 원씩 나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또 은퇴자인데 집 팔아야죠. 집 팔면 어떻게 됩니까? 평수 줄여서 가거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좀 더 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향주거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주택자도 지금 자꾸 뭐 1주택은 비과세 이러면서 1주택만 유지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따라서 서울 부동산에 여러분 기회에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냐?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아파트 청약 좋죠. 근데 가점 챙기셔야 되죠. 이거는 거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파트 갭 투자. 자, 정말 구축 아파트,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말고 학군 좋은 데 말고 그냥 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구축 아파트에 최소 현금 4억 원 정도 있어야 갭 투자 가능하죠.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나 아파트만 원하는데? 당연히 아파트만 원하죠, 사람들이. 근데 아파트를 어떻게 단숨에 껑충 뛰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거기에 단계에 다세대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세권 위주로 지역 선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발 가능성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전세금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 빠른 투자금 회수가 있죠. 그리고 초과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의 도심의 공급 부족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에 어디 나대지 있습니까? 아파트 지을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빌라를 부수고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서울에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이렇게 입지 선정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는 특히 투룸 여러분 투룸을 보셔야 돼요. 투룸. 이거는 초역세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선의 주거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출이 70%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청약 통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 아주 그 무주택으로 이거는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희소식이 주택연금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될 가능성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지금 서울의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데 주저하거나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에는 우리가 서울 부동산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도전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드리고 왔습니다. 당분간 시장 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집값 상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양극화가 벌어지는 시점에 똘똘한 한 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그런 한 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오늘 찾아볼 부동산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나 인기인데 강남 3구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 찾아볼까요? 네, 방배동 우리가 서울에서 집값 제일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일자리 있는 지역도 아니고 교통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바로 학군입니다. 서초구에서 가장 학군 좋은 것 방배동이죠. 특히 오늘 지금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주변에 서문여고 서래초 있는 이쪽으로 가보겠는데 서리풀 터널 뚫리면서 직주 근저 테란로와 그리고 서초 법조단지까지 이어졌고요. 특히 이곳은 이수역 주변에서는 방배 6구역이 지금 현재 빌라의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지역들, 바로 이 지역들에 위치한 빌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변에 방배동 저밀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들도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전체로 보면 다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 기준으로 산피평대가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 껑충 물렀죠. 그래서 20억에서 23억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갭은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부지 실리콘밸리가 앞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투룸 주택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수역과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이수역과 사당역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사당역에서는 복합 환승센터까지 지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시세 보시면 4억 3천에서 5억 3천만 원의 큰 투룸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4억 원에서 5억 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정말 강남에서 투자할 수 없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돋보이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무료 1대1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실패 없는 서울 부동산에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전화 한 통이면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은요, 소리 없는 전쟁처럼 정말 이제라도 좋은 곳 없을까라고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예, 근래 들어 부동산 특이와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그런 주택과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또 수익형 부동산과 또 지리적 이점으로 또 미래 가치가 상승될 이런 지역 또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이 가능한 또 목동 사거리에 위치한 또 상가와 두 번째 지역으로는 GTX 호재와 지리적 이점으로 또 R&D 거점 그 육성에 또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어서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그런 위치로 거듭나고 있는 양재동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찾아볼 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인데요. 5호선 목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자, 가격은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자, 양천구 목동 가보겠습니다. 유형의 근린 생활시설인데 그럼 우리가 상가 같은 걸 만나볼 것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곳은 목동 사거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목동 사거리는 그런 강서구의 대표 주거지의 그런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측으로는 화곡동 그런 주거 밀집 구역과 또 우측으로는 목동 1단지에서부터 목동 7단지까지 이런 대단지들이 또 모여 있고 또 신정 내거리 방향으로는 또 신정 뉴타운도 또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그런 주거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 지역의 중심 상권이라 또 부를 수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까치산역 주변과 또 화곡동 그런 주거 밀집 구역 같은 경우에 또 저렴한 또 물가와 그 싼 그런 집값으로 인해서 또 젊은 신혼 부부들도 있지만 또 65세 이상의 또 고령자 분들도 또 많이 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목동 쪽으로 보면요, 그 대규모 아파트 주거 단지에 또 아이나 키우는 이러한 3, 4인 형태 가족 형태 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연령층들이 많이 그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필요한 인프라들이 바로 그런 병원 인프라 시설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동 지역 인근에는 그 병원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대 목동 병원이나 또 뭐 홍대 병원 등 그런 큰 병원들이 자리 잡고는 있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병원 이외에는 그런 큰 메디컬 센터들이 또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기도 한 지역인데요. 수요에 비해 또 공급이 또 대체적으로 또 적기 때문에 병원에 입점하기에 또 적합한 입지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상가에 입지라 하면은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주거 밀집도가 높으면서 또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는 그런 곳 중에서도 또 가치성이 좋고 또 자체 광고성이 또 뛰어난 곳을 또 보셔야 할 텐데요. 목동 사거리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이미 그런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먹자 골목 등이나 로데오 거리 그런 초특급 상권이 또 인접해 있고요. 또 자체 광고성이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홍익병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이 밀집된 그런 메디컬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사람 많고 또 뭐 기다림 없이 이런 대형 병원들을 그런 대체지로 그렇게 입지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 양천구 목동일까 했더니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의 수요를 생각하셔서 여기 근린 생활시설, 메디컬 센터가 들어올 만한 곳을 지금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목동 쪽 인프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예, 건물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6층 규모로 또 주차장에 또 완비가 되어져 있고요. 목동 사거리 대로면 3면에 또 도로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광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또 굉장히 프리미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층 대로변 테라스와 또 옥상에 공중정원이 제공이 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좋은 입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스타벅스의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동 인구와 또 인프라 시설의 그런 핵심 상권 그런 즉 그 프리미엄 높은 그런 메디컬 전문 상가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요, 1층 및 2층은 말씀드렸듯이 또 스타벅스와 이런 편의점, 약국 등이 또 입점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건물 메디컬 복합 상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상가에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할 것이 그런 공실 걱정 없이 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또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3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그런 내과를 비롯해서 여러 의료 과목들이 또 입점이 예상이 되고요. 6층 같은 경우에 이런 키즈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또 권장 업종으로 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적인 그런 구성 때문에 주차에서부터 또 먹거리, 즐길거리, 그런 놀거리 등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메디컬 상가들을 또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 형태는 대체적으로 신도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피가 또 붙어 있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그런 입주가 다 끝난 시점에 또 분양가 대비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 상승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또 주변으로 목동역이나 까치산역, 신정 내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닥의 피나 상가 가격 등이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또 이러한 상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철도망이라는 또 뭐 개발 호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으며 대로변 코너에 또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메디컬 상가를 또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목동 사거리에 강북 횡단선이 개통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와 국토교통위가 또 이거 심의를 거쳐서 17일 승인이 또 결정이 되었고요. 최종 관문인 또 예비 타당성을 또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또 착공을 또 앞두게 되겠습니다.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 목동역을 시작해서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름처럼 강북 동서간에 이런 그 이동 개선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그런 도시 철도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총 19개 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목동과 그 등촌역 주거지에서 또 상암, 또 수색으로의 또 업무 지구까지 그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동 그 선과 또 연계가 또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강남으로 또 접근을 향상시켜줄 또 9호선과 또 KTX, 뭐 GTX 등의 그런 환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그 이동성에 그 더욱 향상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그 재물뽑길 지하 사업 그런 개발 소식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본 현장 그런 바로 앞에 있는 홍익병원 사거리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국회대로부터 뭐 이런 신월 IC까지 또 그 뒤로 그 경인 고속도로를 통해 그 재물포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인근이 그런 극심한 그 교통 정체를 또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런 그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 재물뽑길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인해서 양천구와 그 강서구 구간은 그 40년 정도 그런 단절이 생긴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또 지역 상권 형성이 어려워서 지역 발전에 이런 저해가 있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재물뽑길이 지하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해소될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지금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또 가벽이 쌓여져 있고요. 바깥 차선은 또 일반 도로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공간 그 조성 계획을 보면은 지하 4차선 도로, 지하 도로가 또 생겨서 재물포까지 그 논스톱으로 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상에 있던 도로 부분이 또 녹지와 또 보행로가 추가로도 확보가 돼서 친환경 그런 보행 공간이 또 재탄생하게 됩니다. 도로 기능 변경에 따라서 또 지역 발전 도모가 또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도로와 그 신호등도 없어서 갈라져 그 단절되어 있던 지역 접근성이 또 향상이 되고 버스 등 그런 대중교통이 또 투입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또 집중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래서 상권 형성 촉진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런 편리성이 향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 부족했던 녹지 공간이 또 조성이 됨으로써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줄 요인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양천구 목동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의료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상가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병원이나 상가 등이 입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린 생활시설에서 한호실, 이 가격을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 그런 적은 금액으로 또 접근하기 쉬운데요. 대출에 그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신다는 점,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그 대출을 70% 전부 다 받고 월세 수입에 또 이자를 또 제외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층 상가 기준으로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출 금액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 실행하시면요, 실투자금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 또 임대보증금 5천에서 월 180만 원의 수입 또한 가져오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세 받아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메디컬 센터로 이루어지게 될 양천구 목동에서 만나보는 근린 생활시설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근처에서 자,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강남권에서 만나보는 주택입니다. 내가 살기에도 투자하기에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강남인데 서초구 양재동 얼마나 살기 편리한지부터 볼까요? 예,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지역의 그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서 그런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입지를 살펴보면요, 또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의 그런 더블 역세권인 지하철 양재역을
도보 8분권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강남역까지 또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추후 양재역이 그런 신분당선과 또 용산역으로 연결되어지는 또 호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그런 도곡, 대치동의 그런 최고의 그 학군들과 또 학원가들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양재시 인근으로 대형 마트인 뭐 코스트코와 또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양재역 인근으로 그 많은 골목 상권과 또 먹자골목 등이 모여 있는 말죽거리 또한 그런 명소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원과의 접근성 또한 뛰어난 곳인데 아래쪽으로 양재천 그런 굴림공원과 그 양재 시민공원, 또 바움의 공원, 말죽거리 공원 등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또 생활 환경이 쾌적하고 또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 양재천 카페거리가 또 접근이 쉬워서 이러한 거주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동에서 그런 대형 업무타운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또 모여 있는 이런 벤처 산업 벨트와 그런 봉은사로의 그 KBT라 불리는 그런 성형 및 그 의료 관광 벨트, 또 그리고 국제그룹 복합지구와 정보사 부지의 그런 일자리 타운과 바로 인근의 양재 R&D 그런 연구 시설에 벨트 등의 또 접근 그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양재동이 이러한 시설에 또 배후 주거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교통을 한번 보시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또 편리한 대중교통을 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버스 노선을 또 보시면요. 이런 남부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또 많은 노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차를 이용하게 되시면 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의 또 지역 이동성이 또 편리하고요. 이처럼 그런 편리한 인프라 시설과 또 쾌적한 주거 환경, 그 다양한 일자리와 그 대중교통 등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또 이렇게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원래도 많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양재동 자체 첨단 업무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서초구 양재동의 이런 개발 호재들을 또 살펴보면요. 먼저 현재 그런 지속 개발되고 있는 양재 R&CD 이런 특구 조성이 진행이 중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런 핵심 기술 연계와 또 이런 융합과 그 지역교류 사회의 개념을 더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그 4개의 권역 그리고 5개의 이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 그런 테크노밸리와 가깝고 교통, 물류 시설이 또 잘 갖추어져 있어서 또 이런 기업과 연구소가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강남의 이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연구 인력들이 또 모여 있고 또 풍부한 공간 자원 등으로 해서 그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그런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과 그 양재 IC 주변으로 그 대기업 20여 개소와 또 중소기업 250여 곳이 또 다수 입지해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이동하면서 그런 주변의 교통 환경 또한 좋아질 예상이 돼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연무시설과 또 연구시설 등이 이렇게 조성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시민의 숲, 또 R&CD 이런 특화 공원 조성을 통해서 문화예술공원 프로그램 및 그런 거리 예술존 등이 또 조성이 되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성이 또 좋아지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그런 수요까지도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소식인데요.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또 비롯해서 이 지역의 개발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그 서초역 일대에 그런 58만여 부지의 또 종상향과 그리고 용적률 그 1000%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또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업무적인 측면과 또 일자리 창출 및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8월 또 이렇게 그 서초구에서 발표한 내역인데 또 양재역 인근으로 서초구청이 또 서초 그 타운으로 복합 개발 사업으로 34층으로 또 높이 또 행정과 문화 중심의 또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호재로 또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호재로는
이제 다들 아시는 GTX-C 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GTX-C 노선에 추가로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 정거장 거리에 또 위치하게 돼 있어서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공사 중인 그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양재 IC 주변으로 지하차도 또한 공사함으로써 타 지역의 또 이동 간에 더욱 교통체증 없이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또 서두에 살짝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소식이 또 있는데요. 현재 강남에서부터 연결된 부분은 1단계로 또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 또 현재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또 2단계 사업으로 용산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또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져서 또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게 됨으로써 이런 대형 업무 시설 및 그런 선호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이곳 양재역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의 라인의 지하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7km 구간 및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런 상습 정체 구간의 지하를 통해서 또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요. 그런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됐던 매연들로 그 차량이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상에는 부족했던 그런 녹지 시설, 또 상업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또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의 교통에 그런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동탄에서부터 그 공사가 시작되어져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이런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아지는 소식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서초구 양재동 그 자체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은 양재동 쪽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순서로 보이는데요. 자, 저희가 여기서 GTX 신호선이 직접 지나가는 양재역 주변에서 투룸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황금성 그 면에서도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런 가격과 경쟁력 확인해 보시고 그 가격을 확인해 보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가가 보면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그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그 5천에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의 그런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만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이곳 양재동을 보시면요. 주변에 이런 상가, 공원, 그렇게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개발지와 지역 특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물은 내년 4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런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좋고 가격 좋은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무료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라고 하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라고 합니다. 선착순 1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